진짜 전문가를 찾는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고금리 고유가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잔존하는 가운데 중동발 리스크가 우리 시장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월가의 황제로 불리고 있는 JP 모건은요, 수십 년 만에 찾아온 우리 시장의 가장 큰 위기가 지금일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기도 했다는데요. 그만큼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오후장 들어서 더 낙폭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1%가 넘는 하락세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2,430선도 내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가 넘는 급락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하방 압력을 더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800선을 지금 위협받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집 나간 외국인이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난 3년 동안 중에 가장 긴 시간 동안 우리 시장에서 이탈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오전장에는 소폭이나마 순매수가 집계가 됐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매도의 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대형주를 집중적으로 던지고 있고요. 전기전자와 철강금속도 순매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관은 200억 원가량 소폭의 물량을 담고 있지만 이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역시나 외국인이 나홀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1,2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고요. 3거래일째 순매도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외국인 이렇게 시장에서 떠나는 가운데서도 금융업종은 담아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에너지 관련 기업들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자 지구에 대한 대규모 이스라엘 지상군의 투입 예고로 이란마저 하마스의 편을 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제 유가가 중동 사태를 본격적으로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는데요. 브렌트유는 5.6%가량 상승하면서 배럴당 90달러 선을 넘어섰고요. WTI 같은 경우에도 5.7%가량 상승하면서 올해 4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란의 개입이라는 사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다면 배럴당 150달러 선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로 인해 오늘 국제 유가와 관련된 기업들, 에너지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성에너지 상한가까지 직행을 한 모습이고요. 흥구석유도 25%대, GSE 역시나 20%대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료, 비료 관련주 그리고 방산, 금 관련주 전반적으로 전쟁과 관련 있는 기업들은 강한 매기세가 쏠리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확장 양상이 보이면서 관련 테마주도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다음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대표적으로 브롬 관련주가 있습니다. 석유, 가스를 시추하는 데 사용하는 화학 소재인 브롬은요. 이스라엘 수입을 99.6%가량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대체 화학물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브롬에선 발생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러한 우려가 매기세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한창산업 상한가 직행했고요. JI테크 역시나 가격 제한폭까지 강하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지금 5개 관련 기업 모두 다 브롬 관련주고요. 두 자릿대 강세 흐름이 전반적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 예상치가 사실 직전부터 좋지 않았죠. 하향되는 리포트가 참 많이 나왔는데 그 목표보다도 더 낮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절반도 도달하지 못하는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시장은 좀 충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2% 하락, 장중에는 80만 원 선이 무너지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3%가 넘는 하락세가 나오면서 23만 7,500원대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60% 이상 급감을 했는데 매출액은 15%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리튬 가격 상승이 영업이익률의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셔야 될지 참 많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점 더 확산이 되면서 시장을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도 주식 빅리그와 함께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현명한 전략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 주식 빅리그는 레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여러분들. 와, 하필이면 또 왜 내가 방송하는 날만 이렇게 시장이 하락했는지 모르겠어요. 매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번 주도 그렇고, 저번 주 제가 방송할 때도 코스닥 무조건 2% 이상은 빠지고, 제가 꼭 항상 방송하는 날에는 여러분들 제 스케줄을 이 포트 사이트에다 검색하셔가지고요. 아, 오늘 레드 전문가가 방송하는 날에는 코스닥이 또 2%가 빠지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때를 대응하셔가지고 매매 안 하시면은 손실을 최소화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이 어떻습니까? 많이 힘드시죠? 엄청나게 힘드실 겁니다. 주말에도 저도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그 중에서 제 근처에 있는 주위에서 저만 주식 전문가이다 보니까 주식을 하는 분들이 근처에 되게 많아요. 아나운서님, 아나운서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많이 여쭤보지 않으십니까? 저 많이 물어보죠. 무슨 종목 사야 되냐고. 어떤 종목을 사야 네. 하고 혹시 말입니다. 네. 저번 주에 그 방송하던 그 전문가 괜찮더만 뭐 종목 이거 사면 괜찮지 않겠냐 뭐 이런 네. 얘기는 없으셨어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네네. 전문가님, 그럼 평소에는 어떠시냐? 신뢰를 가질 수 있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거는 제가 충분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요. 뭐냐면은, 네. 여러분들,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수익을 잘 낸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저는 2달에서 3달 동안은 손가락을 잠갔어요. 그리고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도 손가락을 잠갔고요. 그래서 매매한 게 있어야 뭐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하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손실이 없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저번 주 금요일 날, 제가 갖고 온 종목이 있었는데 그 종목은 히든 종목이고 제가 직접 노안톡방에서 포유한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그 종목은 마이너스 5%예요, 아나운서님. 아이고야. 마이너스 5%인데 네. 그 종목을 저는 오늘 히든 종목을 갖고 왔고요. 저번 주에 방송 못 보신 분은 까먹고 있을 거예요. 네. 지난주에 방송에 언급이 됐죠, 종목명이. 네네. 종목이 언급이 네.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 방송만 보겠습니까? 다른 방송, 여기 방송, 저기 방송으로 다 봐가지고 까먹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오늘 갖고 왔고,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2달, 3달 동안 매매가 없었습니다. 매매가 없었기 때문에 손실 당연히 없었겠죠. 당연히 또한 수익도 없었겠고요. 하지만 돈 지키는 것도 수익이지 않습니까? 오늘 시장이 이렇게 하락장에서 그래. 너 매매한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차량하는 거냐? 나는 오늘 그동안 보유한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시장이 꺾이다 보니까 내 종목들이 다 하락됐는데 너 완전 나에 약 올리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한 달 전, 한 달 반 전부터 제 노안톡방에 들어오셨으면은 어찌됐든 다음 매매는 안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매 안 하셨을 때 한 달, 2달 동안 시장이 하락이 되었을 때 웬만하면 손실 안 받겠죠? 제 말이 틀렸어요. 틀렸습니까? 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매매 안 해도 지킬 수가 있는 종목, 지킬 수 있는 현금으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 기대감 하나만으로 처음부터 이 주식시장에 다시 시작하실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이 노안톡에 입장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하시던지 마시던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하는 레드 전문가와 방송 시간 외에도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레드 2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링크를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네. 사실 에코프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네. 실적 발표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올 게 왔구나. 올 게 왔구나. 그리고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상승한 모멘텀이 없어요. 네. 에코프로도 실적이 악화가 되었고 또 테슬라는 19일날 실적 발표가 돼요. 그 발표되기 전까지는 시장을 이끌어줄 이슈가 있었는데 이슈가 없단 말이죠. 뭐 2차 전지, 우리나라 견인하는 게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가 그렇게 실적이 악화가 돼가지고 빠졌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상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코스닥 쪽은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그룹이 하락이 되고 있고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그룹이 하락되다 보니까 코스피 쪽에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수가 당연히 상승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반대적으로 제가 또 여러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수가 상승할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상승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예전만큼 과매수 쪽으로
올라오기에는 지금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증시가 하락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이틀에서 3일 정도는 지나고 테슬라 실적 발표에 따라 가지고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반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별 보유 종목으로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어느 좀 추매를 하고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시장의 상황적인 전반적인 분석을 하고 며칠 있다가 추가 매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매수하면은 오히려 더 폭락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가슴은 괴롭겠지만은 머리는 그나마 객관적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추매를 하실 분들은 조금만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네, 유가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강한 탄력을 나타냈고 그리고 한창산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조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특징주들만 보더라도요. 테마성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막상 정확하게 투자할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매기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이렇게 혼자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대응 방법을 모르겠고 시장에 따라서 그냥 매기에 쫓아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님과 소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방송 끝나고 그리고 장중에도 전문가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번 방송 중에 문자 번호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레드 2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링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레드 전문가의 히든 종목명을 드디어 공개해 보겠습니다. 지난 방송의 히든 종목이고요. 과연 어떠한 종목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0월 13일 히든 종목은 일진 다이아입니다. 네, 히든 종목은 일진 다이아였습니다. 너무 직접적인 힌트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저번 주 금요일 날. 빅토리인가요? 피톨리죠. 네. 저번 주 금요일 날 제가 다이아몬드 네. 관련주 갖고 왔을 때 여러분들 아유 다이아몬드 관련주가 올라가겠어? 이렇게 말씀도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방송을 많이 보셨겠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나오는 원석으로 관련주가 상승할 것이다. 이 부분을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 제가 이런 얘기하면서도 제가 사실 좀 쫄리긴 했습니다. 왜냐면 이번 주 시장이 계속 또 유가 관련주만 올라갈 것 같기는 한데 이스라엘 자원 풍기 현상 우려로 전쟁 장기화로 다이아몬드 관련주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번 주 히든 종목으로 일진 다이아를 갖고 왔죠. 오늘 시가가 13,000원에 시작해가지고 오늘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여러분들? 15,860원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15%가 올라간 겁니다. 자, 하지만 아유 갑자기 생각나네. 오늘 같은 경우는 배용 관련주들이 부동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였죠. 한창산업이나 여러 가지 네. 종목들이 많이 상승이 된 만큼 이제는 이스라엘 자원 관련주가 상승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자원 관련주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는 더욱더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기어봤자 내일입니다. 기어봤자 내일이고요.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 투심으로 유가 관련주 쪽하고 그다음에 이쪽 배용 관련주 쪽으로 이렇게 매수세가 쏠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또 그동안 과매도에 따라 가지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은 유가 관련주하고 이스라엘 전쟁 관련주들이 다 하락할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아나운서님, 네. 제가 다이아몬드 관련주 갖고 왔는데 그때 솔직히 안 올라갔죠, 왔죠? 네, 이렇게 빨리 오를지는 사실 몰랐어요. 그리고 네. 왜 또 다이아몬드를 갖고 왔냐? 네, 이렇게 하면서 맞아요. 생각을 네.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어차피 뭐 내기 안 했으니까 괜찮습니다. 저번 주에 축하드립니다. 저번 주에 내기 했었어야 했는데 꼭 제가 이기 때문에 내기가 네. 안 되고 항상 이기는 싸움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시 먼저 이 부분은 제가 먼저 알려드린 만큼 먼저 우리는 전자보다는 후자 쪽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일지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 관련주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테마가 못해도 이번 주까지 시장이 투심이 없다고 하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오늘 윗꼬리가 달렸죠? 오늘 윗꼬리가 달렸지만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이아몬드 관련주, 이스라엘 땅에서 직접 나오는 다이아몬드 원료 이 관련주가 상승할 수가 있으니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저와 같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히든 종목은 일진다이어였습니다. 오늘 11시 6분에 19%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강한 슈팅을 쌓아 올렸고요. 하루 만에 상승률 19%가 넘는 그러한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장중에 디테일하게 시장 상황을 정리해드리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습니다.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저희가 또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사항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요. 레드 전문가가 보는 오늘장 특별한 섹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핫테마는 저출산인데요. 저희가 지난 방송 때 살짝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네, 저출산 테마를 고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차근히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 네. 지금 올라가는 테마는 유가 관련주고 이스라엘 관련주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 네. 교수님.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받쳐줄 탄력도 없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큰 이슈들이 단발성으로 나오면 이 종목들 테마들이 갑자기 상승하다가 윗꼬리 달리고 빠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노란톡방에서도 이 종목을 진입을 했지만은 우리가 단발성 테마보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제일 가장 큰 고치거리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네. 여기에 대해서 또 단발성 아니 지속성 이슈로 고민거리가 또 뭐가 있을까? 그 알고 보니까 저출산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요즘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네.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정부가 맨날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한 달에 얼마 주겠다. 애기 한 명 나면 한 달에 얼마 주고 두 달에 또 맞아요. 얼마 주겠다. 뭐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우리나라 쪽에서 이 애기가 나오면 쉽지가 않아요. 그건 쉽지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않죠. 녹록지가. 키워보시니까 어때요? 저는요. 네. 제가 그나마 좀 경험자로서 제가 아는 분께 말씀드리자면요. 네. 일단 이게 많이 나가요. 이게 많이 나가고요. 이게 많이 나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매번 정책이 바뀌니까 네. 아니 나는 저번 달에 60만 원 받았는데 네. 1년 지나면은 또 80만 원 받고 네. 또 1년 지나면 또 110만 원 받고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건데 저한테 좋은 게 아니죠. 네. 왜냐면 저는 저희 아기가 21년도에 나왔으니까 21년도에 그때도 저희가 결혼 생활이 2년 만이었어요. 2년 만에 아기 처음으로 가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제 와이프한테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때는 또 코로나가 터질 때 코로나가 터질 때였잖아요. 네.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지용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우리는 지출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우리 둘이 사는데도 한 달에 400, 300이 올라가는데 그 정도 나가는데 여기서 아기가 낳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네. 이렇게 하니까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오빠 그래도 정부에서 이번에 출산 장려 정책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얼마 나오는데? 못해도 한 60만 원 정도 50만 원 나오지 않을까? 그래 알겠다. 오늘
한동안 오빠 좀 운동 좀 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기가 가지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때 정부에서 어떤 정책에 따라 가지고 아기가 가지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21년도에는 국민 행복카드라고 해가지고 아기가 나오면은 매달씩 60만 원씩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저출산 문제가 옛날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증가가 되다가 21년도에는 제가 60만 원 받다가 22년도에 아나운서님 네. 이게 또 어떻게 된 거야? 22년도에 태어난 21년도는 소띠고 22년도에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22년도에 호랑이띠요. 호랑이띠예요. 호랑이띠인데 22년도에 태어난 애들이 우리 아이보다 20만 원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보면 하루 수밖에 차이로 막 덜 받을 수 매년 있겠네요. 차이, 네. 매년마다 날 때마다 네. 정책이 바뀌니까. 아. 정책이 바뀌니까 이게 수혜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21년도에 낳던 애들은 60만 원 내고 22년도에 낳던 애들은 80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네. 부모들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들도 이게 기다리겠죠. 매년마다 돈은 적금을 좀 더 모으고 매년마다 출산 잔여 정책 지원이 바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좀 아직까지 출산율이 안 낳는 이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는 사실 돈으로 인해 가지고 아기를 낳아야 이은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아기가 낳고도 우리나라에서 아기가 낳고도 그 아기가 점점 어떤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수혜요 클 수가 있는지 그걸 안심시켜줘야 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출산 쪽으로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나올 거예요. 왜? 앞으로 돈만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해도 다 안 됐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 가지 개선 방법도 해야겠죠, 아나운서님.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이 계속 안 좋아질 거에 대비해가지고 저는 단발성 테마보다는 지속성을 오랫동안 갈 수 있는 테마 저출산 관련주 갖고 왔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진입하셔도 상관이 없으십니다. 네, 오늘 저출산 관련 테마의 투자 포인트를 차분히 들어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그래 저출산 관련 이슈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다.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 안정적으로 담아가는 종목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노란톡 입장하시면 다양한 분들과 소통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혼자 하는 심심한 주식시장보다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서 시장 상황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힌트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네. 우리 어린이집에서 하는 체육대회에 갔다 왔어요. 네. 체육대회에 갔는데 정부에서는 자꾸 저출산이라고 하는데 네. 제가 그 체육관 가니까 애기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이게 출산율이 네. 진짜 적은 게 많은 건가? 네. 근데 막상 또 가보니까 저하고 똑같은 나이대에 젊은 아빠들하고 젊은 엄마들이 같이 있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하고 같이 팔짱 끼고 운동하고 이어 달리기까지 하고 와가지고 네. 몸이 좀 안 좋기는 한데 그래도 애기들이 많은 모습을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나중에 이 애기들이 미래를 책임져야겠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이 더더욱 있어야겠구나 생각하고 반드시 이 출산율이 계속 최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액션을 취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출산 관련주가 상승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저출산 관련주를 갖고 왔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히든 종목입니다. 뿅! 자,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때는 어떤 종목이든 간에 유가나 가스나 이 이스라엘 관련주밖에 들어갈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내일 그 종목들이 또 상승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상승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만약에 또 시장이 안 좋으면 갑작스럽게 갭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안이 아직 전쟁이 나설 수 있다. 그 우려감에 유가하고 이스라엘 관련주들이 다 상승하는 것뿐이고 이스라엘 전쟁이 장기화가 될 수 있다는 하에서 섹터들이 다 상승한 거 말고는 아직 확정적인 요소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나운서님, 네. 이스라엘이 이 미성년자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미성년자들이 많고 네. 치안이 그렇게 많이 강화가 돼 있지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높아요. 이 처음 없는 미성년자들이 되게 네.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쪽에서는 한 가구당 자녀가 5명에서 4명이 나옵니다. 5명이요? 네네. 와. 5명에서 3명 정도가 나오고 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미성년자들이 인구수가 더 많아요.
어른 평균 20세에서 30세보다.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또 터졌잖아요. 네. 하필이면 또 오늘 출산 관련주 갖고 왔는데 출산율이 제일 높은 이스라엘 쪽에서도 출산율이 제일 높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따라서 제일 꼴찌는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나라는 이 저출산이 이제 어느 정도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높여야 하잖아요. 높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추가적인 액션이 나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관련주 갖고 왔고 9월 출산이 역대 최저합니다. 17,000명밖에 안 된대요. 17,000명이요? 네. 저번 달에는 18,000명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17,000명이어가지고 또 최저를 찍은 거예요. 아주 다이빙하고 있어요. 출산율이 계속 최저가를 찍고 있어요, 여러분들. 출산율이 계속 최저가를 찍고 있으면 나중에 우리 아나운서님하고 나하고 30년 후, 40년 후에 그 패밀리마트나 이마트 있잖아요. 네. 거기서 알바할 수 있어요, 고용화가 돼가지고. 그땐 젊은 세대들이 그만큼 네,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 심각성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 인지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빨리 사가지고 수익성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지금은 앞으로 다가올 테마를 진입하셔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믿고 있는 거는 이번 주 19일날 테슬라 실적 발표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저출산에 대한 지속성인 테마를 가져가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아기들이 안 낳고 이게 정부에서도 왜 아기들만 안 낳는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 문제점을 제시하시는 것보다 왜 아기를 낳으면은 우리 부부들이 얼마나 힘들지 그 고충도 아셔야 합니다. 사실 그런 것도 있거든요. 제가 첫째가 아들이에요. 네. 첫째가 아들인데 둘째가 또 아들일까 봐 둘째를 못 가지겠어요. 만약에 왜냐면 제가 딸을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첫째가 딸 만약에 아이고 아들아 미안하다. 그러면 뭐 나라에 뭐 또 이렇게 애국도 좀 하시고 애국 이미 했잖아요. 그래도 딸 나올 때까지 계속 나와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남사전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거기다가 아들 두 명, 아들 세 명, 아들 네 명 나면 큰일 납니다. 이 모든 부분은 아빠들이 그 공감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사정도 있다는 거죠. 아기가 낳고서는 쉽습니다. 네. 하지만 첫째가 첫째가 저는 이제 좀 딸을 원했거든요. 지금도 우리 아들은 되게 좋아요. 네. 근데 첫째가 아들을 낳지만은 둘째가 또 아들일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미루는 경우도 있어요. 젊었을 때 낳으세요. 아직 팔팔합니다. 네. 아직 한 네. 5년, 6년 동안은 팔팔하기 네. 때문에 그때 가서 늦지는 않다는 알겠습니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사정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추가적인 액션이 나올 거고 이 정부 지원금이 계속 나올 것이라는 하에 저는 이 저출산 관련주가 앞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9월 출산율이 역대 최저예요. 17,000명입니다. 17,926명이에요. 팩트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9월 출산율이 17,000명대로 0.76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율이 계속 낮으면 낮을수록 이 정부에서는 추가적인 정부 지원책이 계속 개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예산 복지라고 해가지고 150조 원, 뭐 200조 원, 뭐 이렇게 복지 형성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 복지 형성은 그대로 가고 이제 부부 소득이라든지 이 부부도 뭐 개인 사업자나 뭐 법인 사업자 이렇게 혜택이 되는 집안에 아기가 2명 있고 3명 있으면 세금을 감면시켜 주겠다. 이런 정책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저출산 관련주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 17,000명 이상이냐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아니 저 정도면 많이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불과 5년 전만 해도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애기들 인원이 못해도 2만 명에서 3만 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역대 최저 찍었다고 하면 이 역대 최저 찍은 거에 대해서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추가적인 복지 제도를 만들 것이다 하면서 저출산 관련주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출산 관련주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안전하게 지속성인 테마이기 때문에 가지고 가셔야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다음 장면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는 수정을 못했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나운서님, 네. 우리 애기들이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네. 인원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고창 쪽이 있잖아요. 고창 쪽에서는 이 첫째가 300만 원이고 둘째가 500만 원이대요. 그럼 첫째가 300만 원이고 둘째가 500만 원인데 아무리 저렇게 많이 준다고 해도 가시겠습니까? 근데 의료가 네네.
의료시설 조금 멀잖아요. 그렇죠. 네. 의료가 좀 아이가 멀고 갑자기 아프거나 그러면. 아이가 갑자기 면역이 네. 뭐 처음부터 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고창까지 아니 근데 저출산 비용 받겠다고 해서 고창까지 가지는 않잖아요. 고창 좋긴 좋은데. 엄청나게 좋은 네. 데거든요. 공기 좋고 산도 좋고 주식 끊기에도 좋고 주식도 안 하기에도 좋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와이프한테 빨리 짐 싸고 해야겠네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지역마다 예산이 다 틀립니다. 맞아. 각 지역마다 예산이 다 틀려요. 각 지역마다 예산이 다 틀리고 고창군에서는 첫째가 300만 원 내고 둘째는 500만 원 낸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저출산 관련주가 지속적으로 출산이 증가가 되면서 이 테마가 올라가느냐? 아닙니다. 출산이 낮아지면서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을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이 테마가 상승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주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고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솔직히 약발이 없잖아요. 약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약발이 없습니다. 이러다가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10월 출산율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누가 보면 제가 이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출신 얘기해야 하는데 애기 나옵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나운서님.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출산율 0.6이면 역대 최고거든요.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관련주가 엊그제였죠. 저번 주 목요일이었죠. 10월 12일 날 차트를 한번 다 보세요. 그때 왜 상승했을까요, 여러분들? 왜 상승했을까요? 저출산 관련주들이. 그때 시장이 코스닥이 또 2% 이상 빠지고 있을 때였는데,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출산율이 10월 역대 최저 인원이 발표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얼마 발표가 안 남은 상황에서 또 10월달, 또 9월달하고 8월달보다 최저를 찍을 수 있을까? 그 우려감에 저출산 관련주들이 또 상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0.6명대로 출항 위기하는 거는 16,000명 정도 한단 평균이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20년, 30년 후에 우리 같이 이제 제가 좀 나이 들 때 빨간색 전장 입고 밖에 이게 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그때 얘도 전문가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겁니다. 왜? 그만큼 고령화가 증가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령화가 증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지만은 나중에 우리 세대들이 또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대한민국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아기를 많이 낳아야 한다는 그 강력한 정책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스라엘 정책 관련주보다 이 관련주가 더 상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돌발 상황으로 움직여서 상승하는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지속성으로 갈 수 있는 테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요즘 에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하게 되었고 안전하게 지속성으로 갈 수 있는 테마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저출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출산 관련주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테마는 저출산 관련 테마였습니다. 과연 히든 종목은 어떠한 종목으로 들고 오셨을지 기대되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지금 바로 나는 히든 종목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노란토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요. 방송 끝나고 오늘의 히든 종목명이 공개됩니다. 만약에 방송 중에 입장을 하지 않으시면요. 다음 방송 때 히든 종목을 알 수 있으시니까요. 나 너무 궁금하다 아니면은 나 아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토 오픈 채팅방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이게 유튜브로 또 생방송 송출되지 않습니까? 네네.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인가요? 이렇게도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보령 메디아스는 아니고요. 네. 아가방 컴퍼니도 관련주도 엮이기도 해요. 네. 근데 사실 아가방 컴퍼니는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은 아니에요. 아닙니까? 네. 오늘 제가 아가방 컴퍼니가 갖고 온 종목은 아니고 근데 희한하게 또 아가방 컴퍼니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네. 이거 어떻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갖고 온 종목은 다른 종목인데.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힌트 한번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왜 저출산 관련주가 더더욱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또 다음 장면 통해서 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이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행정안전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출산율 잠정 추계를 하는 거를.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는 예산을 쓰는 데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는 출산율을 집계하는 집계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12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아기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기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더 강력한 정책을
쏟아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예산은 120조 원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개인 사업자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부 소득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더더욱 강력한 정책을 주겠다는 거죠. 애기 한 명한테 세금 2% 감면세 공제, 그 다음에 애기 3명 있는 집안에는 세금 10% 공제, 이런 방식으로 강력한 정책으로 앞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왜? 그동안 예산을 썼어도 애기가 안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쵸. 애기가 안 나왔잖아요. 애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더 강력한 정책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출산 관련주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 12일이었습니다. 이때 이 종목들이 다 저출산 관련주거든요. 아까 보니까 아가방 컴퍼니 저기 있네. 네, 있네요. 네. 가까이 오세요, 시청자분들. 멀리서 보시면 안 나옵니다. 자, 가까이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가방 컴퍼니가 12일 날, 10월 12일 날 4% 정도 상승했고, 제가 위에 히든 종목을 가린 게 있죠? 이게 대장주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설상 조정이 돼가지고 6%, 7% 빠진다고 해도 14% 이상 갭 상승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드릴 거고요. 저기 옆에 보면은 아주 귀여운 아기가 있어요. 누구 집 애기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니, 너무 엄청 닮으셨어요. 이뻐요. 그런가요? 네. 저는 처음 본 아기인데요. 처음 봅니까? 네, 처음 본 아기인데. 이렇게 TV에 데뷔하는 걸까요? 이거 아버지의 노림수가 있을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엔터사에서 보고 계시다면. 네. 엔터사에서 보고 있어도 우리 아이는 방송은 안 시킬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괜한 DM은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이를 진짜 이쁘게 나와서 저는 맞아요.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오늘 방송은 이제 주식 방송도 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저도 맨 처음엔 아기 낳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이기도 했어요. 네. 왜냐면 아직도 제 지인들은 아기를 왜 낳아? 나도 내 인생 즐기고 싶어. 네. 이렇게 하면서 사는 부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사는 부부들이 되게 많은데 설상 또 아기가 나오면 또 틀려요. 이 커가면은 이 커가는 재미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그거 아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는 21년도에 국민 행복카드로 60만 원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하고 제가 가끔 통화하다 보면은 우리 어머님은 예전에 10년 전에 아기 낳았을 때 얼마 받으셨어요? 예전에 나 3만 원 받았어요. 3만 원. 예전님은 그래도 나은 거지 나는 3만 원 받았어. 다 틀리더라고요. 다 틀려요. 그때는 출산율이 최저가 되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 들어서 출산율이 계속 최저가 되다 보니까 이게 매년마다 비용이 높아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관련주가 더더욱 저는 더 강력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여기 아이가 뭐하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정부 삼촌들, 우리나라가 인구수 줄어들지 않게 화이팅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애기 나중에 친구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 우리 아들한테 친구를 만들어주려면 더 강력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예산 복지 현상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더더욱 10년, 20년 동안 살면서 아기들한테 더더욱 여유가 없는 부모보다 더더욱 여유가 있어 보일 수 있는 그 강력한 정책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갖고 온 종목도 상승할 것이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하고 같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레드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레드 전문가와 장중에도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오늘의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에 QR코드를 방송 중에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을 해주시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방송 트신 시청자님들께서는 네네. 출산 장려 방송인가 네. 오해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근데 비상 걸렸어요. 왜요? 비상 걸렸습니다. 시청자분들 비상 걸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왜요? 저희 와이프가 네. 지금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 누안토빵을 지금 열었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집에 가기만 해봐. 일단 오늘 상황에서는 네. 이제 노안토빵 같은 경우는 좀 죄송합니다. 정말 40분 동안 어쩐지 이상하다고 했어요. 출산율이 최저인데 아니 내가 네. 방송도 안 되고 한 명도 안 도니까
이상하네. 내가 정말 잘못 갖고 왔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네. 지금은 어떻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40분 동안 들어가고 싶다라고 지금 발 동동 구르고 계셨던 시청자님들이 네. 지금 바로 좀 화면에 모이셔서 옹기종기 모이셔서 네네. 지금 휴대전화 카메라 켜주시고 네. 지금 레드 전문가님 아래에 QR코드 보이시죠, 여러분들? 레드 전문가님 아래에 있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를 스캔을 해주시고요. 그럼 바로 노란톡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아까 시도했는데 안 되셨던 분들은요, 이렇게 노란톡 지금 입장하시면 입장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당황스러우셨겠네요. 와이프, 너 이따 저녁에 가서 내 기름값 줘야 돼. 알겠지? 좋습니다. 어쨌든 뭐 자고 일어난 거니까. 오늘 방송 못 보신 분들은 그냥 목요일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하긴 제 방이 이렇게 안 좋을 리가 없거든요, 네. 선생님. 자, 어찌됐든 제가 어제 저출산에 대해서 와이프하고 얘기를 했어요. 밥 먹다가 와이프가 야, 그러면 우리 21년도에 어떻게 된 거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제가 내용이 길어가지고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제가 21년도에는 국민 행복카드라는 게 있어요. 바우처 네. 해가지고 60만 원을 받았어요. 네. 근데 22년도에는 국민 행복카드가 100만 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100만 원으로 올라간 거고, 그리고 여기서 또 병원에서 이용하고 하면은 기저귀까지 수당 비용을 주게 된 거예요. 왜 21년도에는 왜 안 준 겁니까? 기저귀 지원비는 왜 안 준 겁니까? 그러다가 네. 이제 어린이가 어린이집에 가니까 네. 이 수당도 깎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어린이집에 가면은 이 아나운서님도 잘 하셔야 돼. 우리 네. 아나운서님은 나중에 결혼하시면은 미리 팁 알려드릴게요. 네. 나중에 결혼을 하시면은 이 정부에서 얼만큼 더 지원할 것인지 매년마다 얼만큼 더 지원을 해줄 것인지 늘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 체크하는 방법은 보건복지부 들어가시면 나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 따가지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나운서님, 네. 충북 괴산군, 네, 충북 괴산이요? 네, 괴산. 네. 이 충북 괴산에는 네. 첫째 아이가 500만 원, 네. 둘째가 2천만 원. 2천이요? 까지 최대 지원을 해준대요. 근데 여기서 쌍둥이 나와서 셋째까지 낳은 부부가 네. 5천만 1억까지 받았대요. 1억이요? 네, 괴산 쪽에.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제가 와이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정아, 이거 신명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보, 우리 충북 괴산군 가가지고 그것도 네. 사는 지역이 2년 동안은 살아야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연정아, 난 이제 주식 맨날 방송 나가가지고 나이 선 중반에 나가가지고 어떤 종목일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 충북 괴산군에 가가지고 네. 이 주민등록을 2년 동안 등록한 다음에 가가지고 이제 최대 혜택 지원도 받고 둘째 셋째도 낳고 그리고 내가 쿠팡 배달을 하면서 이렇게 널 먹여 살릴게. 그러니까 네. 오빠 안 돼, 병원이 문제야. 아까 우리 아나운서랑 똑같이 네. 얘기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괴산군에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이 혜택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그렇다고 괴산군으로 다 갈 수는 없잖아요. 서울, 경기도 쪽에서만 잘만 해주시면은 더 많이 남습니다. 제가 만약에 24년도, 25년도에 혜택이 많다 이렇게 하면 둘째, 셋째까지 네. 낳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공약 잘 들어봤고요. 이제 저희가 히든 종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떠한 히든 종목 후보가 있는지 그 후보군들 보면서 오늘의 히든 종목에 대해 한번 유추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시죠. 자, 여러분들 오늘 히든 종목 우리 PD님이 화면에 띄워주실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이야. 세 가지밖에 없네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아이고, 근데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제가 노안톡방에 들어간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이 뭐하고는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이 떨어진다고 해도 저는 더더욱 반전의 사나이, 레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저번 주에 다이아몬드도 오늘 이렇게 상승하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오늘 사실 조금만 힌트 드리자면 유아용품을 판매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기 맨 처음에 태어날 때 이 아기 침대 하나 사시잖아요. 그 침대의 전형적인 대표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무슨 종목일까요? 아나운서님, 네. 만약에 우리 아나운서님은 나중에 아기 낳으시고 네. 여기서 이제 용품을 보면은 이 홈플러스나 이런 데 보면 아가방 컴퍼니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나운서님 조카 혹시 있으십니까? 있어요. 조카 있으십니까? 그러면 조카가 지금 혹시 몇 살이십니까? 조카요? 네. 지금 돌이 안 됐어요. 돌이 안 됐습니까? 네. 그러면은 토끼띠? 네. 아이고, 그럼 나하고 띠동갑이네.
제가 토끼띠거든요. 띠띠띠 동갑이요? 띠띠띠띠 동갑이죠. 제가 네. 87 토끼띠거든요. 네. 제가 5공화국 때 태어났어요. 오. 5공화국 맞지? 어쨌든 저하고 띠동갑이네. 딱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가 되게 대표적인 수혜주 모든 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쵸. 근데 아가방 컴퍼니가 언제적 아가방 컴퍼니입니까? 옛날에 우리 87년도, 70년도까지만 해도 아가방 컴퍼니 인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그때 또 쌍마우이 인기가 좋았었어요. 아, 네. 그렇죠,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방 지금은 신규 상자주들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가방 컴퍼니 하는 건 아니하는 걸 말씀드리고. 아이고, 목이 오, 그럼 맥혔다. 2개로 줄어듭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구나. 네. 어찌됐든 아가방 컴퍼니가 오늘 왜 올라갈까요? 사실 오늘 시장이 하락이 과매도가 심한 시장이기 때문에 거래량 없이 증가되는 것도 있잖아, 선생님. 100주, 200주, 뭐 1000주만 사더라도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급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아가방 컴퍼니가 이길지, 오늘 갖고 온 종목이 이길지, 그 부분은 노안톡방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할게요. 뿅! 꿈비, 꿈을 꾸고 애기를 많이 낳아라. 꿈비, 이게 무슨 노래인가? 어쨌든, 이 꿈비 종목, 이 꿈비. 아, 지금 작곡하신 거예요? 네, 이 꿈비 종목도. 이 꿈비 같은 경우도 유아용품 도소매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도소매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오늘 하락폭이 컸고 저번 주도 하락폭이 컸었어요. 이 하락폭이 컸었는데 이제 이 종목이 약간 저는 좀 어느 정도 예전에 좀 갭상승이 많이 나왔던 종목이고 예전에 신규 상장된 종목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더 길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 하겠어요. 왜냐하면 길게 얘기하면 얘기했어요. 제가 힌트를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노안톡방에서 알려드릴 거고 마지막 점을 보도록 할게요. 뿅! 자, 마지막 점은 영어가 좀 약해가지고 SAMG라고 하겠습니다. SAMG 엔터 이거 같은 경우도 오늘 하락폭이 크고 있네요. 근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시장 영향 쪽에 마이너스 5%는 다 기본적이잖아요, 시청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당연히 낙폭이 크니까 아닐 수도 있겠죠. 자, 시청자분들 그동안 많이 우셨죠? 많이 눈물 흘리셨을 거예요. 정말 많이 눈물 흘리셨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2차 전지에 이렇게 운 사람들, 반도체에 이렇게 운 사람들 이분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레드 유람선이 있거든요. 레드 유람선 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셔가지고 현금도 지켜드리고 여러분들 돈이 제 돈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돈은 안전하게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금고하고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 저하고 같이 하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어떠한 종목인지 감이 잡히실까요?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하시면 히든 종목 종목명 바로 공개되고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장중에도 전문가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지금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휴대전화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또 레드 전문가와 이별을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지셨다면 샵 3772번으로 레드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빈익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